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제일 예쁜 언니들의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4월의 봄 3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제일 예쁜 언니들이라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없고 참 이 언니들 왜 이러십니까? 네. 지금 뭔가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자, 그러면 골똘히 생각 다 흐름이 끊겼을 테니까. 최민희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경기 남양주갑.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조금 초췌해 보이죠? 화도 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제가 지금 류일인 방송위원장 다시 또 됐어요. 아. 그 추적극을 벌이다 와가지고 얼굴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류희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전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셀프 방심위원장 선출했습니다. 셀프로? 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할 수가 있죠? 정말 이거는 이런 이상한 정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적 위원장 호선 친위 구태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위원장 호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최민희 의원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잖아요. 네, 제가 이거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무슨 일인지? 김현 의원님 인사부터 하고 할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자, 김현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초췌한 거예요. 제가 있었으면 그렇죠. 발랄하게 웃고 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아까 그거 다시 설명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장이 류일임이에요. 네, 5기. 원래 5기의 진짜 위원장은 정현주 위원장이에요. 근데 정현주 위원장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고 류일임이 보궐로 들어온 거예요. 보궐위원장으로. 그 임기가 7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네네. 보궐이면 보궐까지잖아요. 네, 7월 22일.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구조다 보니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회 임기와 국회가 추천한 위원회 임기가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5기가 문재인 정부 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정현주, 그다음에 정민영, 그다음에 김유진을 임명했어요. 네. 이게 7월 22일이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의 임기가 있는데 이 임기는 다 7월 22일로 맞췄는데 그때 국힘이 위원 추천을 안 해요. 그러다가 8월 5일 날 추천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은 8월 5일까지 2021년. 네. 그러니까 국힘이 추천한 김우석,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이 허연회 2명의 그러니까 5기예요, 이 사람 5기. 5기인데 8월 5일까지. 8월 5일이 임기인 거예요. 5기 그래요. 위원이에요. 예. 그런데 류일임은 6기 위원장이 된 거예요, 오늘. 5기에 보궐로 들어왔다가 6기 위원장이 됐는데 그 과정이 네. 이제 6기 위원 구성을 하려면 네. 대통령이 3명, 국회 과방위가 3명, 국회의장이 3명 네.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 의논을 통해서. 네. 그런데 대통령 추천목 3명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위촉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어제 임기 끝났는데 오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임기가 22일 일로 끝나니까 3명을 추천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추천해서 사람을 위촉했어요. 위촉해버리고. 오늘 3명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6기 위원장은 네. 6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과방위에서도 추천하고 나머지가- 국회의장도 추천하고 나서 9명이 되면 위원장을 호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기에 남아있던 8월 5일이 임기인 그 두 명과 국힘 추천 몫의 허연회와 김우석 이렇게 해서 5명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위원장을 호선해 버린 거예요. 어머나. 안에서 잠갔어요? 안에서 잠그. 밖에서는 그러면 밖에서 못 나오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 열쇠를 못 열어요? 아니 밖에서 못 나오게. 그래서 그거는 또 셀프 감금. 국정원 감금. 안에서 잠그고 안 나와야지 왜 빨리 나와? 그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노조위원장이 그 차를 잡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난폭운전으로 그냥 막 밀고 가요? 가더라고. 사람이 있는데? 네, 다칠 뻔했어요. 어머나. 그래갖고 일단 난폭운전으로 나갔는데 차단기 있잖아요. 네. 차단기가
안 올라간 거예요. 빨리 오니까 인식을 못했나 보다. 인식도 못했고.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돈을 안 냈겠지 뭐. 아니에요. 그건 등록되기 때문에. 아니 등록이 안 됐지. 어제 끝났으니까. 차가 어제부로 아니요. 끝났고 그렇게 자동으로 샥 자기 차 타고 온 거니까. 자기 차. 자차. 관용차는 못 타죠 오늘은. 자차. 그래갖고 그게 그 돈을 안 내서 주차비를 안 돈을 내서 안 내서. 차단기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차를 잡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6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은 된 유효한 거죠. 겁니까?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제가 미디어오늘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법률팀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률팀이 이거는 문제가 너무 좀 있다. 무리다, 문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미디어오늘 전원에 따르면. 그런데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고 그러면 8월 5일 날 구성이 안 되니까 8월 5일 날 구성이 어차피 안 될 안 거로 되니까, 보고 위원장은- 5기 위원과 6기 위원장을 선임한 거예요. 호선을. 야, 근데 진짜 별짓 다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 이거는 뭐 용산의 지시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 신박하고 정말 중차대한 소식을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또 샥 아니 이거는 아닌가요? 보도 자료도 아직 안 뿌린 것 같던데. 전당대회에서 이 그냥 알려진 거예요. 요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유희림이 6기 위원장이다. 6기 위원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5기 위원과 6기 위원장이 된 겁니다. 뭔 말인지는 정말 어지럽습니다. 아니 너무 말이 나는- 안 되는 짓을 너무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설명도 갑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간사님, 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이 힘들대는데 설명이 안 돼. 뭔 또 설명을 아니 할까? 그러니까 패스. 위원장님은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간사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불법을 하더라도 MBC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이제 구성해서 간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장 추천목하고 네. 가방위원회 추천목 3인 3인에 대해서 너네가 추천을 안 해줘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명분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12월 달에 있는 MBC 제허가 내까지 최대한 MBC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MBC도 제어가가 또 12월에 또 있어요. 네. 아이고 네. 뭐 힘드네 네. MBC는. 아니 이거에서 중요한 거. 네, 그 MBC는 중요한 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불이한 정권 아래서 네. 정의를 지키려면 힘든 겁니다. 방송 장악이라는 불이한 만행에 대하여 정의를 지키려면 뭐 그거 힘들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과방위원님들도 민주당 전체도 네. 그리고 MBC도 똘똘 뭉쳐서 분열하지 말고 시민들을 믿고 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MBC 민영화 하는데 그 민영화의 길이 저들 입장에서도 험난하다. 아니 그 지난번에 2012년도에 네. 대선이 있던 시기에 10월 8일 날 그 이제 몰래 만났던 게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한테 들통이 나서 네. 그 이제 정수장학회 매각 시도가 이제 물거품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론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네. 결국은 세월호 참사의 대응 부실로 정권의 몰락으로 갔고 그 뒤에 이명박까지 감옥으로 가게 된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체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게 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막 옛날에 제곱으로 우리 그 최민희 의원님이 네. 그 침대 몰카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때도 엄청 쏟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이렇게 축적돼서 그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모이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무리를 터져요. 하고 어. 최상병권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정신을 못 차릴 네,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쏟아지잖아요. 습득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저쪽은 뭐 방어하고 본인들은 네. 잘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쪽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데. 딱 하나예요. 이게 버티는 이유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발을 하고 언론도. 불법 그렇죠, 행위를 언론도. 저질러도 네. 일단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거 믿고 하는 거고 유희림 위원장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5기 위원 자녀 임기 그 기간에 네. 7월 22일과 8월 5일 사이에 본인이 위원장이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진짜 너무 뻔뻔해요. 예, 용산의 요구와 류희림 위원장의 빨리 그 위원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관용차를 타고 왔으면 내가 아. 그 차단기가 안 내려져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관용차를 하루 못 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막 그것 때문에 억울해 죽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내가 뭐 그 야당이 아무리 뭐 불법이라고 해봐야 네. 아, 나는 검사 대통령이 턱 내 배우고 검사 대통령의 부인과 내가 뭐 같이 행사도 한 사이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아유 정말. 제가 탄핵이 말로 된다면 저도 100번 1000번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이고 정말. 말로 되는 거라면. 참 당혹스럽고 이상한데 자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이상한 일을 지금 보고 계시죠? 전현희 의원님은 어디 갔을까? 네, 경남에서 일하고 김해공항입니다. 공항 사정으로 비행기가 계속 연착되어서 방송 마치기 20분 전쯤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하시고 계시면 늦더라도 꼭 달려가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7시 54분에 온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이 8시 55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오시면서 혹시 듣고 계실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달려오고 계시니까 전현희 의원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방송 사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최민희 TV, 김현 TV, 전현희 TV, 노영희 TV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에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계좌 437-01-04-350-412 최민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이고요. 농협계좌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계좌이고요. 또 농협계좌 301-0343-8643-91 전현희 후원의 계좌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 또 새날 ALS 멤버십 가입하는 번호도 있습니다. 1877-0629 1877-0629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아니죠. 지난주에 있었죠. 청문회 입장하는 도중에 전현희 의원님이 부상당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한번 조금 볼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법사위 당시 상황이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님, 야 그래도 진짜 여유가 있으시더만요. 예? 저는 그 거울 날렵하대잖아요. 아니 저는 놀랐는데 두더지 게임 잡기 놀이도 있어요. 정청래 잡기 게임을 두더지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거였긴 했지만 자,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님은 굴하지 않았다. 그날 서영교 의원님도 그냥 목소리 크게 또 아주 그냥 여유롭게 등장하시고 전현 의원님이 이제 다치셔서 왜 다쳤냐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위원장님을 이렇게 딱 앞에서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법사위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현희 의원님 다친 몸을 이끌고 오늘 또 김해에 가서 일도 하셨고 그랬었으니 이따가 오시면 그 얘기 잠깐 여쭤보도록 하고요. 최고위원 경선 얘기 한 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당대표 관련된 투표도 지금 했죠. 지역별로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인천에서 했나요? 그 이재명 대표 당대표 제주 인천. 제주 인천 강원까지. 어떻게 됐나요? 경북도 지금? 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95% 정도 이재명 대표가 나왔나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요즘에 지금 이제 바쁘시군요. 전당대. 알겠습니다. 지금 퍼센트까지는 퍼센트까지는 모르고 찾아볼게요. 네. 네.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그 속속들이 1, 2, 3등 막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정봉주 의원님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석도 노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 때 공천하는 것 때문에 공천 때문에 좀 그때 억울하다. 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네. 좀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그런 것 들더라고요. 같아요. 네. 우리 전현 의원님도 사실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시죠? 예. 무난히 잘 될까요?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예, 이순서예요. 그리고 이현주하고 한민수 아니요, 민영배. 민영배. 민영배는 좀 떨어지고 아, 이현주와 한민수 두 분이 각축전인가요? 각축입니다. 그럼 강선 의원은 좀 떨어지고 있나 보네요. 예, 그런데 이건 모릅니다. 예, 초반기고 숫자가 지금 호남을 가면 호남이 숫자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 호남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수도권. 예, 네. 서울 경기가 안 됐습니다. 호남하고 인천만 했어요. 호남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여기가 이제 중요하군요. 네. 아, 이건 언제 해요, 그러면? 이건 다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좀 우리 남았죠. 너무 세밀하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네. 내일이 이진숙 인사청문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증표를 안 가져갔나 봐. 예, 이진숙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그 류일임 위원장을 추적하느라고 화장을 못 하고 나서 얼굴이 이런 거니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예뻐요. 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그게 없어요. 이걸 이렇게 바르고 해야 되는데 화장하는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방통 심의위로 달려갔죠. 제가 가가지고 근데도 아, 쌩얼인데도 우리 이렇게. 오늘 의제에 네, 의제 충실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여기도 의제가 있어요. 최고위원 경선 선전 인행도 있어요. 아니 몇 표 네. 얻었는지 이런 건 없어요. 알았어요. 자, 이진수 청문회 얘기하겠습니다. 24일하고 25일 이틀에 걸쳐서 하기로 이제 돼 있고 이거 정말 지난주에 우리 간사님이 열심히 얻어낸 성과였고요. 증인이 27명, 참고인이 46명이에요? 46명인데 정우성 씨, 그다음에 김규리 씨, 문소리 씨 등등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나온다고 돼 나오겠다. 있죠? 그래서 강성범 씨가 나옵니다. 아, 강성범 씨는 나오군요. 야, 강성범 씨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되겠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 때 나올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법카 사용이 엄청나더만요. 예, 그거 말도 못한데. 네. 근데 그 이진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아이고, 머니. 그거는 이런 심리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 그래요? 예,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예, 예. 모르고 네. 그다음에 뭐 김행이라는 분처럼 내정자 신분에서 그 주랭랑 친 그 김행처럼 네. 방송이나 많이 나왔은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데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렇지.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이진숙 어쩌고 하면 그 클릭수 안 나옵니다. 당연히 이 이진숙 목표는 MBC 장악이에요. 예, MBC 장악하려고 이진숙 씨를 내려보낸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진숙 씨는 그거에 충실하게 뭐 하루든 이틀이든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MBC 장악을 위한 두 번째 단계, 김홍일이 첫 번째 단계, 네.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를 충실히 이행할 사람이라 그냥 MBC 장악을 막기 위하여 김영 간사님과 과방위 위원들이 지금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위원장님도 하고 있어요. 왜 위원장 빼세요? 그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이진숙 씨가 1986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MBC에 입사해서 2018년 1월까지 30년 동안 MBC에서 그 기자로 입사해서 네.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소위 MBC 노조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MBC를 탄압할 때 앞장서서 투쟁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등을 돌리면서 그 함께 함께 현장에 있었던 후배들을 해고하고 네. 출세가도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바꾸고 그래서 연수 갔다가 휴직했다가 이라크 또 공부하고 그리고 국제부장 하다가 네. 또 연수 가고 그리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하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당시의 보도본부장. 네. 그 이전에는 그 MBC 그 이제 김재철 사장 시절에 당시에
MBC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찰했던 그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걸린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고도 시키고 그러다가 또 이제 MBC 대전 MBC 사장으로 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그 서울에 마구잡이로 이제 출장을 오고 그 과정에서 서강대학원을 또 다녀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 학위를 받는데 네. 이때 이제 그 법인 카드를 많이 쓰죠.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저희 가방이 의원들이 속속들이 이제 밝혀내는데 진짜 파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나서겠다는 걸 보고 네.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고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상상 이상의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보좌진들 포함해서 불철주야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 MBC 본사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로 특급 호텔에서만 152건 5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특히 여의도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는 총 7,500만 원, 연평균 1,000만 원이 넘게 사용했다. 대전 MBC 사장 취임 이후에는 근무지가 대전인데 자택 근처에서 결제된 내용만 수십 건이다. 네,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 원 이상이다. 룸살롱이 아닌 노래방 심야 결제는 문제없다는 SNS를 공유하며 본인의 검증 보도에 대해서 조작 왜곡 여론이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야에 지하 단란주점에서 100만 원을 결제한 내역까지 확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시도 불법과 위법을 끝까지 파헤쳐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나는 잘 썼다.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제 그게 이런 문제인 입장이더라고요. 거예요. 그게 도덕 불감증. 뻔뻔함. 예, 공과 사가 오만. 구분 안 되는 거. 네. 예를 들면 그 집 근처 마트에서 그 20만 원인가 뭐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 근처 마트에서 20만 원을 썼으면 이게 생활비. 그게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지? 그 EBS 이사장은 네. 그 이런 거 가지고 막 문제 삼아서 2,000원 난리친 거 추가됐다고 아닙니까? 압수수색하고 맞아요. 2,000원 초과됐다고. 그럼 이럴 때 보통 이게 만약에 조국이었다면 전현희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예, 전현희 위원장. 그다음에 김영 간사인데 20만 원을 집 근처에서 쓴 게 나왔다면 어머. 내일 검찰이 집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안산이라서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은 되나 본데 저희는 안산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경 5km 내에서 썼다 그랬더니 강남에서 만나는 일이 많다. 아니, 강남이 그 5km가 강남도 있고 뭐 또 어디도 있고 송파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5km를 굉장히 넓게 아니 그래서 하더라고요. 5km를 넓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로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700m로 줄여서 해봤더니 그래도 많아요. 근데 집 근처에 쓰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주말에 쓰는 거 안 되죠. 법인카드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우리 같은 공무원은 주말에는 안 되는데 이제 MBC 사장의 경우는 이제 주말에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집 근처에 쓰는 게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말에 골프 가서 쓰는 골프 쓰는 거 것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말 골프를 많이 쳤다만요. 이분이 30번? 네. 그 골프를 누구랑 쳤나 엄청 근데 원래 그거 궁금하죠. 기록에다 남아 있는데 네. 제출을 안 받아서 접대비를 6,700만 원어치 썼다. 어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 누구하고 커피를 마셨는지를 특정해서 써서 하는 내야 돼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통위는 10,000원 미만 쓰지 말라고 10,000원 미만으로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사 먹지 말라는 구체적인 거를 다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내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나온 거로는 거의 이제 뻔뻔함. 이고 이제 인사청문회만 피하면 된다. 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티면 된다. 네. 그래서 하루만 하면 된다. 근데 이런 이틀이에요. 인식. 그런데 이틀인 거죠. 아이고 뭐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나 봐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고 그냥 하루만 철면피처럼 얼굴 깔고 욕을 하거나 말거나 버티면 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 근데 이게 물도 조금 한번 세면
그냥 뭐 이 정도 사는 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게 다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이분들도 법카 있으십니다만은 이분들 카드 함부로 못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개카 쓰지 않습니까? 개카습니다. 네. 개카 아시죠? 개인 카드. 네. 이진숙 씨는 개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돈을 참 많이 잘 쓰시고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정권의 앞잡이 이런 노릇을 정말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또 안 보이네요. 예. 아니 그냥 제가 보기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MBC 장악만을 위하여 멸사봉공하겠다 뭐 이런 거 자세를 높이 사서 내려보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권 입장에서는 MBC가 그렇게 밉습니까? 정말 아니, 밉죠.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것도, 지지율이 그것도 대폭락했는데 있지만 그 전에 처음에 왜 그 비행기 탔을 때 나토 갈 때요. 네. 그때 저 민간인 민간인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찾아낸 터뜨린 게 데가 MBC예요? 그 쓰레빠 네, 기자였죠. 네, 네. 이기주 기자인가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고 그러고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기가 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박성재 사장이 당선이 되면 네. 연임이 되면 이제 그 공작을 했는데 네. 공교롭게 또 그 다른 사람이 되면서 그게 또 약간 어긋났고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님이 해임 절차를 밟았는데 네. 다시 복직을 하셔서 또 1년 가까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런 종섭 네, 런종서. 예, 그때 그것도 MBC가 MBC가 발굴해낸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7시간 녹취로 그거를 터뜨린 방송한 것도 거잖아요. MBC죠, 예, 그것 사실은. 때문에 더 그 아. V한테 낙인이 찍힌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판 언론으로서 MBC가 한 건. V. 정권 비판을 충실히 한 거 크게는 예 그리고 작게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V1, V2의 관계를 본인들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MBC의 기자는 근데 네. 팩트를 쫓아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게 만든 괘씸죄까지 적용됐다고 보여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MB 때는 MBC, KBS 장악할 때 정현주 사장을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네. MBC 마봉춘을 지키기 위하여 막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네. 지금 왜 안 그러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 본진에서 너무 큰일이 매일 뻥뻥뻥 터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큰 일이 많이 터지니까 그 이진숙 같은 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래도 그냥 이게 작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큰 일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처음으로 오늘 분노했어요. 분노. 뭐에 대해서 분노했냐. 정권 빼앗긴 것에 대하여. 정권 빼앗기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진짜 분노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왜요? 류일임을 막 그 도로에서 쫓아가다가 막 빨리 걸으니까 저도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심이가 그러니까요. 지금 당신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러면서 쫓아가면서 야 진짜 빼앗기면 안 되는 정권을 빼앗겨서 이런 국가 조직이 지금 권익위 보세요. 권익위. 김건희 디올백은 무혐의. 이재명 대표 헬기는 또 규칙 위반이래요. 네. 무슨 규칙 위반이냐? 그랬더니 밝힐 수 없대. 이게 무슨 나라 꼴이 한 군데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잖아요. 검찰총장은 또 뭡니까? 패싱 당하고 쿠데타 검찰 쿠데타죠. 네, 내부에 검찰 내부 쿠데타고 쿠데타. 지금 서울지검장이 그다음에 이 진상조사하고 감찰하려고 진상조사 한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서울지검장이 협조 못한다. 알려줄 수 없다는데 항명. 저는 검찰 내부의 쿠데타도 쿠데타지만 경호처의 검찰이 지금 포위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조사받고 핸드폰들 다 갖다 내고 압수당하고.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최대 치욕 아닙니까? 1979년으로 지금 해규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검찰총장이 진상조사하겠다 그랬더니
한 명은 사표 내잖아요. 김경묵은 김경묵 부부장 검사. 그러니까 사표 받지 말라 또 이렇게 검찰총장이 지시했더라고요. 사표 받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그래야지. 뜻이에요? 그렇지. 받지 예. 말고. 아니 그 사람들은 책임을 뭐에 대해서 물어야지. 부끄러워야 되는지를 타겟을 못 잡고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일종의 그 우리의 의식의 마비 상태 같아요. 맞아요. 너무 큰 일이 너무 벌어지고. 이상해요. 예, 지금. 충격에 충격을 더해서 아니 저는 제일 이상한 충격 게 상세 아이템. 그게 상세. 저희가 국정원에서 예전에 2012년도에 이제 국정원이 어떻게 공작을 펼치느냐가 이제 충격 상세 아이템. 충격인 사건을 더 충격을 줘서 이전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무디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썼던 역할이었죠. 예, 방식이었던 잘했던 거죠, 거죠. 그 사람이. 예. 유호성 사건 터지니까 다른 걸로 덮고 그게 세월호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진짜 뭐 하나하나가 다 진짜 희대의 사건인데 그게 너무 연속으로 빵빵빵빵빵 터지니까 빵빵 터지고 이진수 것만 해도 웃기는 게요. 정현주 사장이 예. 정현주 위원장을 해임시킨 게 해촉한 것이 출근 문제하고 근데 그 출근 문제도 9시 5분. 예, 황성욱은 더 심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자리 보존해서 제가 과방에서 황성욱한테 아니 당신이 훨씬 많이 그 근무태만 하고 정현주 네. 위원장에 비하여 그리고 법카도 당신이 가장 많이 그 위반해서 썼더라. 근데 왜 그 자리에 있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거에 비춰볼 때 이진숙 씨는 명함도 내밀면 안 되죠. 들어오기도 전에 아웃이죠. 아웃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정현주 위원장이나 쫓겨난 이광복 위원장이나 권태선 이사장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누구지 남영진 이사장 자른 이 기준으로 보면 정민용 예, 이 아웃이죠. 그냥 아웃. 자, 24일, 25일 청문회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출 거부한 자료 대표적인 거 보니까 자녀 입시 및 학적 관련 기록. 또 주식. 네, 2019년 이전 소득 내역 및 세금 납부 체납 내역. 왜 체납 내역을 왜 공개를 안 하죠? 인권 침해 진정 피신청 내역. 이것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항공기 이용 시 위탁 수화물 현황. 이거는 왜 안 내죠? 뭐 그 숨길 골프. 게 많았나? 골프. 아닌가? 아, 그거를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네. 예, 가족 증여세 증여 내역, 가족 소유 건물 관계 법령 위반 현황, 가족 병적 증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했다. 마치 진짜 다 자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적 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남편. 거의 없어요. 그럼 남편이 군대를 안 갔나? 아니 그리고 남편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되게 군대 그렇죠. 문제 예. 있기 때문에 아들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없어요? 그러면 왜 안 내죠? 왜 안 이런 거는? 내는지 모르겠다고요. 아 호적 관계가 약간 좀 까리한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딸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주식거래 내역 되게 다 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금감원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료 그렇죠. 요청하면. 그리고 네. 특히 병적 같은 경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네네네. 뭐 때문에 그걸 안 내요? 본인은 뭐 그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내거든요. 본인은 여성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도 사실 내요. 그런데 뭐 그냥 내용대로 내고 자녀는 이제 그 아들이 있을 경우 가장 심각하게 보죠. 근데 그렇죠. 여경이 딸 하나죠. 일단은 호적상으로는. 후적상 호적상으로는 따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안 내는지를 물어봐야죠. 참 이상한데. 자녀 입시 및 학적 관련 기록은 왜 안 내죠? 뭐가 있나? 그리고 세금 체납 내역을 왜 안 내죠? 이거는 그건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데. 하여간에 되게 여기서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들이 있군요. 이런 자료 제출 거부가. 네. 그게 정청래 위원장 논리잖아요. 법사위에서.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요새 정청래 위원장 뭐 자르자는 해임 뭐 청원 5만 명? 5만 명이 넘었는데 정청래 위원장 행복하시답니다. 왜요?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굳세게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저렇게 적들이 자기에게 막 공격하고 이 상황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뭐 마음이 꺼리낌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게 행복하시대요. 아니, 저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잘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사실은 정말 유연하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너무 잘해요. 좀 거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비아냥거린다 내지는 좀 호통친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뭐 저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상대방이 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치고 또 뭐 혹은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법을 너무 잘 적용하고 너무 절차와 이 명분을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 우리 가방위 위원장을 잠시 했었잖아요. 네네. 1년 예, 동안 했었죠. 그때 이제 쌓은 기량이 법사위에 가서 그냥 꽃을 피우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너무 아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방위에 그 행정실에 있던 어떤 분이 저거 다 가방위 가방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방통위 있을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 모니터를 그때는 세게 할 때인데 거기가 권성동 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떨어진 박성중. 그러니까 그런 간사와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그때 싸우다 이제 보니 방송 3법을 처리할 때 안건 조정위원회 가고 뭐 전체회의에서 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법사위보다 가방위가 전투력이 훨씬 셌어요. 그때 의원들이. 그렇죠. 여기는 유상범 의원하고 뭐 주진우 국힘 얘기하네요, 국민의힘이 네네. 되게 그때 가방이 전투력이 셌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사위에 가가지고 맞아요. 네, 한번 전쟁을 치렀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럼 그 과방 멤버들이 또 요쪽에 다 와 있네 법사위에 국민의힘 지금 사람들. 유상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가방이는 다 떨어졌어요. 한 명 빼고. 그래요? 21대 가방이는 국민의힘은 전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얼토당토하게 못했거든요. 못했고 말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엔 논평도 그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되게 냉정하세요. 특히 지역구. 그렇군요. 다 보고 근데 계셔요.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 저는 이번에 탄핵 청문회 이거 해내는 것도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디테일 있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이런 아니 거. 저는 네. 다른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네네. 하는데 제가 586 나이대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그 사람의 정치 스타일을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2004년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네. 정치에 입문한 탄도리들 네. 그리고 그 전에 DJ로부터 발탁돼서 국회에 입문한 586들이 있어요. 크게 네. 보면 네. 젊은 사람들의 진입로예요. 그게 젊은 피 수혈이. 그런데 대개 586이건 누구건 네. 발탁되는 거예요. 발탁. 내 총재에 의해서 혹은 네.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네. 그런데 딱 안 그런 두 사람이 그 시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청래 유시민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임명했어요? 예, 정청래 의원은 2004년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겨서 누구의 도움도 없어요. 이분이 노사모도 열심히 했고 안티조선 운동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쌀입이라는 이름으로 네. 마포에서 네. 전략공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아니에요. 본인이 경선에서 이겼어요. 대단하다. 그거. 그다음에 유시민의 입문 과정은 네. 국민개혁정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위기에 빠진 노무현 후보를 구하고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노무현 그랬죠. 후보를.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방송 진행하던 거 그리고 다 절필하고 국민개혁정당을 만들어서 국민개혁정당의 국민 후보로 노무현 후보를 추대했어요. 유시민이 전 대표가 장관이? 돼서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궐선거인가 어디에서 당선이 돼요 이 사람이. 고향에서 되죠. 네, 고향에서. 빡빠지 사건. 네, 그것도 국민개혁정당. 근데 그 네, 이전에 후보로 당선돼요. 유시민 작가는 항소 이유서로 일단은 아니 그 그게 소위 아니라 학생운동 그건 꺼내서 맞는데 거고. 예. 정계 입문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가 발전으로 둘 다 들어온 자력으로 사람. 네. 자신이 가진 그 선구 안으로 내가 추천하는 이 사람은 꼭
대통령 만들어야지 이러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역량도 또 펼치면서 그러니까 자가 발전 딱 한마디. 그리고 586 주류로부터 끊임없이 배척당한 두 사람이 유시민과 정청래예요. 그러네요. 왜냐 이유는 정청래는 이분이 주류대학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대협 의장이 될 자격이 없죠. 총학생회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늘 586 주류가 못 되고 그냥 혼자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껴주지도 않고. 그러네요. 유시민은 우리가 막 싸우던 시기 그 시기에 독일에 유학 갔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열심히 하다가 그 막 87년부터 막 그때 민주화의 열기가 드높을 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그 당시의 주류인 586으로부터 사실상 인정을 못 사실은 받던 두 사람이 비주류구나. 가장 지금 큰 거예요. 정청래가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 오랜 자가 발전의 정치 인생을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다른 의미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이고 그렇죠.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두 사람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이렇게 저렇게 다 관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정청래 위원장은 저하고 같이 노사모 그다음에 안티조선 운동할 때 국민의힘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어머 그때 국민의힘이 있었네. 어머. 예, 그게 노사모가 분화돼서 안티조선 운동 전문으로 하던 단체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워낙 오래됐고 제가 별명이 여자 유시민이라서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자 정청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칭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어쨌든 여자 정청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투력 뿜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참네.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김영 간사님 한 말씀 해보실래요? 참네요. 진짜. 또 모든 걸 김현에게 미루는 겁니까? 아 이제 저 진짜예요. 째려봐요. 저 이런다. 제가요 뭐 하다가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에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하면 그래요. 과방위 회의실에서 그럼 내가 알았어. 그리고 또 하고. 두 분도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저는 뭐 학번이 79 학번이고 저희 때는 총학생회가 없었어요. 학도호국단 때였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운동할 때고 현희님은 좀 다른데 그럼 이제 이진숙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네, 원래 안 될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 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이진숙 제가 얘기 다 재밌는 끝났어요, 얘기 또 이미. 해줄게요. 네, 또 해주세요. 여성 정치인 중에 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추미애 대표하고 박영선만 기억에 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저는 나경원도 기억나고요. 이거 우리 쪽. 나경원은 관심 없어요. 거기는 우리 쪽. 이회창에 의해서 발탁돼서 에이스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많은 여성 정치인이 있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렇게.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싫어해도 저 사람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누구든 그 두 명이에요. 난 최민희 김혜도 기억나. 그건 이제 그 후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기억 안 하면 죽지. 그런데 그 두 분은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추미애 대표는 비례대표 준다니까 거절하고 지역구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 좀 게다가 호남도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대구. 대구. 깡다구 하나는 깡다구 진짜 대단해. 이거고 자기의 자부심 뿜뿜이에요. 이 세탁소집 딸이 진짜 대단했어요. 예, 그런데 이 네. 세탁소집 딸을 남자 정치인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러겠죠. 내가 보니까 이 센 혹은 똑똑한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안 좋아하더라고. 그 이유는 그 똑똑한 여자들도 잘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여성다움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죠. 여성 의원도. 우린 절대 못 그러지만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더 안 그래요. 예뻐서. 더 안 그래. 예쁘다고 예뻐서. 화내요. 맞아. 원래 예뻤어요 또 그분이. 지금도 예뻐요. 네, 화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은 이 사람이 비례로 시작했지만 그 비례가 그냥 비례가 아니에요. 이미 그때
유명했던 비례예요. 그것도 그냥 앵커가 아니에요.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앵커예요. 아, 그러니까는 머리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외모로만 승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남자 의원들을 활용하면 했지. 오. 그 남자 의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게 자기 정치를 해요. 자기가 똑똑하고. 아, 뭐 저는 이게 별로 있군요. 안 좋아해요, 솔직히. 예, 저는 늘 그 사적 욕망이 큰 미래지향, 예, 그 공익적인 큰 틀 안에서의 사적 욕망이 작동하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사적 욕망이 큰 지향 없이 가면 그건 이제 국무총리를 윤석열이 시켜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만 인정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86 중에 네.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나이 또래.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그냥 꽃이에요. 대부분이. 예, 그런데 김현이 좀 다른 거죠. 이해찬의 입사 동기로 들어와서 민주당에 오. 혼자서 실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엄청 미움받으면서 기자들하고 싸우고. 독특한 케이스예요. 저는 뭐 늘 독특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냥 네. 혼자 컸으니까. 네. 아무도 날 발탁하지 않았어요. 네. 왜 안 해요? 안 하기는? 누가 발탁했는데? 한명수 총리가 발탁했죠. 에이, 그거는 한명수 총리 안 하실라 그랬는데 문성근 선배가 어쨌든 한명수 어쨌든 총리가 그런 있었죠. 거죠. 그럼 한명수 여기는 아무도 총리, 발탁 안 했는데 자가 한명수 발전하는 대표 사람들이요? 시절에 저희가 같이 아, 그래서 입사 공천을 주셨기 동기니까.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한명숙 총리를 뭐 이렇게 보좌하고 이러려고 저희를 발탁한 건 아니고 자기 세계가 있어서 안 하고 싶은 독한 애들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신 걸로 그래도 고마운 걸로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 김현 의원님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어떻게 정계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 이 저는 당적을 어떻게 갖게 되고. 평민당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1987년도에 대선 지고 네, 네. 그 평민당이 무너지게 생겼을 때 네. 그때 제야 어른들한테 당에 좀 와서 정치를 해줘라 그렇게 삼고초려를 했어요. 그때 그룹이 이제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문동환,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 문동환 박사님, 박영숙, 기라성 같은 분들 그때는 이제 30대 40대였던 그분들이 그러니까 김현을 알아보고 발탁한 아니요, 거예요? 그때 제야 출신 그러니까 노동 뭐 청년 그다음에 제야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 학생 운동 제 각각의 이제 대표 선수들을 좀 불러서 평민당에 입당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1호 우리가 이제 영입된 케이스죠. 그렇죠.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연도에 전대협 몫으로 제가 당에 그 평민당에 입당해서 이해찬 대표랑 같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가 제가 24살이고 그때 우원식, 윤호중, 진짜 꽃다운 나이네. 김성환 뭐 그 뒤에 들어오고 네.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 들어온 사람은 우원식 의원이 저보다 한 3달 뒤에 들어왔고 윤호중 의원이 한 4달 뒤에 그래서 개월수로 따지면 온유라 땡빛에 기적이 몇 개냐 하고 따지면 제가 같은 시기고 예, 제가 궁금한 게 네. 근데 김현 의원은 되게 늦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네. 제가 통합운동하고 들어올 때 김현 의원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19번으로 밀렸고 김현 의원 앞번호였죠. 17이었나? 15였나? 아니요 저도 제가 19예요. 아 내가 19야 그건 확실해. 그럼 21이 자기네 번호도 몰라? 17이다. 17이에요. 원래 제가 11번이었는데 저는 5번이었는데 한명수 총리가 11번 되고 제가 왜 밀렸어요? 그렇게 다들? 왜냐하면 앞에 그 이제 뭐 변호사 영입 그다음에 언론 운동했던 사람 중에 또 영입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한명숙 총리님을 지금까지 그 총리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건 김현밖에 없어요. 저는 김현의 보조. 저는 늘 솔직히 그러면 최민희님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요. 저를 언론운동 몫으로 생각하시는데 언론운동 몫은 배재정이었습니다. 네, 그 7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속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분기탱천했으나 저를 견제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왜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영선이었어요. 왜 견제했어요? 예뻐서? 아 그때 제가 이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뻤어요. 지금처럼 지금도 이뻐요. 지금 예쁘죠. 그리고 제가 독하니까. 예, 뭐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 2009년에 돌아가시고 문성근 선배가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제 옆에서 봤을 때 죽을 것 같더라고. 심장. 그리고 그때 우리 당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김용희
그분 말고 또 한 명 있었어요. 의사 출신. 저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도 하고 그분이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저분은 심장이 아주 안 좋아서 저 상태로 두면 위험하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얘기 안 했고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노짱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이게 정권 교체를 해서 복수하자. 그런데 야당이 5개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전국을 돌았죠. 문성은 선배 모시고. 그래서 야권 통합 국민의 명령.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했는데 그게 바로 100만 이게 밀란이죠? 네, 100만 밀란인데 그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우리가 2만 3만 했을 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가 10만 하니까 시민사회가 움직이고요. 10만을 모으니까. 그리고 18만이 되니까 정치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 만들었죠. 예, 그렇게 대단하다.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그땐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없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발바닥으로 전국을 뛰었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그 예, 숫자가. 그리고 굉장한 숫자예요. 지금 하면 훨씬 많지 그게. 그치. 그때 제가 혁신과 통합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의 상임 대표가 문재인, 이해찬, 조국, 이용선 네 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이제 대표였는데 합당해서 민주통합당이 됐는데 네. 그렇게 합당하자마자 민주당 지지율이 18에서 22%였다가 43%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건 왜 그랬냐? 네. 바닥 친노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왔어. 빨리 앉으세요. 야, 결국 오셨군요. 네. 너무 좋아요. 어디? 어디 갔다 오신 두둑이 거예요? 맞은 게. 아니 허리가 더 많이. 허리가. 잠깐만 봐보세요. 이쪽 여기는 거의 괜찮아요. 아니 이제. 여기 잠깐만요. 화장으로 가리긴 했는데 이게 약간 빨갛게 가까이 나네. 보니까 알겠네 어딘지. 발 다치고. 허리 다치고. 이분 그러더니 여기서 멈춰 주세요. 오지 마세요. 자, 오늘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 제가- 오신 겁니까? 경남 지역을 훑고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그 연착을 해가지고 비가 와서 그랬나 날씨가 보죠? 네, 네. 어. 그래서 자, 그래도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오셨네요. 다행스럽게.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다치신 거 괜찮으신지. 네. 키가 커서 아직- 다치나 보다.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제가 되게 큰 줄 알잖아요. 그래. 길거리에서 만나면 놀라요. 못 그래요? 알아보잖아요. 어머나. 왜냐면은 화면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는데 최민희 의원님은 화면하고 실제하고 비슷하니까 체격이 크고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두 분은 그런데 저는 못 알아봐요. 작아서 그게 큰 줄 알았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그렇지. 요 밑으로 가니까. 예, 저 밑으로 가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아니 근데 세상 일이 이게 한번 하게 돼 있어. 예, 그렇게 예, 다 해요. 이게 이렇게 다 또 이게 그러고 나서 인기가 또 확 이게 올라가서. 세옹지마야, 세옹지마.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기 국정원 때 제가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재판 받았잖아요. 네, 네. 감금했으니까 얼마나 감금이 아니라 안에서 뭉그러진 건지 어쨌든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거예요. 감금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크고 뭐 감금하고 내가 했으면 사실이 됐을지도 몰라. 감금하고도 남을 인물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왜 저분은 워낙 대리기사 짧으니까. 폭행 이럴 때도 막 때렸어요. 제가 근데 대리기사 폭행 때 김현이요 몸이 요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폭행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조심하셔요, 진짜. 선거도 나가셨는데 네. 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 여쭤봐야지. 네네 뭐 아직까지 안정권에 뭐, 들어가 있는 아, 거 지나 아니에요? 보니까 3위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네네 현재까지 오, 누적 3위. 누적 3위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 그 정도 한 것도 뭐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만 좀 더 아직 모자랍니까? 한 표가 부족합니까? 아니 폭행 사건 당하고 나서 그 순위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폭행 사건이 아닌데 원래 2등하다 확 내려갔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표수가 제가 아, 봤는데 표수가 예, 정청래 의원이 불러가지고 어디 다쳤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그게 방금 이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제 그날 좀 박은정 마음을 의원하고. 써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장석에 이제 저희들이 야당 의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이제 이 우리 진입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때 안에서 우리가 작전 회의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이거 패스트 트랙 할 때 그때 여야가
이걸 같이 몸싸움을 해가지고 같이 다 박주민 의원도 지금도 재판한다고 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소당하고 그래요, 맞아요. 재판당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공소 이번에도- 취소해달라 그래서 했던 그거잖아요. 이번에도 예. 똑같은 사태가 재현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몸싸움을 물리력이 하면. 또 동원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촉대를 맺죠. 여성인 제가 제일 앞에 나가고 정청래 위원장을 이제 보호하자. 제가, 모시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최전세에서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자처를 했으니 다른 의원님들 남자 의원님들이 잘했다. 그래도 되겠냐 미안한데 막 서영교 의원 있잖아요. 바깥에 있어 계셨어요. 저랑 박은정 의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최전선에서 뚫겠다. 설마 뭐 그러면 몸싸움 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저 앞에 이제 저렇게 나갔죠. 그런데 뭐 안 어떻게 비켜주더라고요. 예. 그럼 뭐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그 제가 뚫고 나가려다가 거기서 이제 막으려는 국힘 쪽 뭐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누군가 뭔가 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걸- 팔꿈치 같은 걸로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식을 못했죠. 그리고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려고 하니까 온몸을 이제 균형을 잡다가 삐고 그 사이에 다리가 짓눌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나는 서영교 장군은 어디 가고 아니 서영교 연약한 장군은 전현이냐. 서영교 장군은 바깥에서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또 예. 대차게 싸웠어요. 그분은 바깥에서 했고 이분은 이제 근데 서영교 장군이 탁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면 아니 그래가지고 그 곽규택 의원이랑 이런 분들하고 또 대거리 하고 그래서 그때 바깥에 평정하긴 했어요 지금. 다행이야 우리 가방이는 아니 거기서도 알 수가 있어. 그 지금 법사위는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무서운 상임인 거예요. 그런데 과방위는 그거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방위의 국힘의원들은 뭐 류상범 의원이나 곽경택 의원이나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는 정말 곽규택, 곽규택. 곽규택. 곽기태. 네. 그날 그 몸싸움 할 때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도 오고 권성동 의원도 오고 국힘의 지도 의원들이 우리 내일 오는 거 아니야? 후진을 했습니다. 안 올 것 같아. 내가 뭐 여기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26일을 대비할 것 같아. 26일이 중요하니까. 꼭 이진숙 예. 아니 내일 모레는 내일, 거기 가방 아니 법사위가 이진숙 여기는 이진숙 26일은 이제 김건희 여사 예, 출석 예, 어떻게 예. 돼요? 금요일 안 온대요 김건희. 안 온대요? 예. 위험해서 모르겠어요.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출장 청문회해야 되나요? 출장 어디로 가야 돼요? 최은순 경호처로 씨도- 가서 아니, 핸드폰도 제출하고 그러니까 청동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한남동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저기 용산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는 이제 네. 물론 뭐 그거보다도 김건희 여사 탄핵을 대비해서 사실은 저는 그 경호처 탄핵? 김건희 여사 VIP로 완전 김건희 여사 이중적 의미구나. 콤마가 있습니다. 네, 숨어 있는 콤마가 있고요. 어쨌든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이 김건희 여사 이 청문회 사실은 이제 이것을 대비해서 저는 이 검찰이 출장 조사를 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오늘 당 대표가 뽑혔잖아요, 한동훈 대표로. 그러면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특검이라든가 먼저 이런 거 다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을 이제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조금 제가 좀 흥미진진한 부분이 생겼어요. 우선 한동훈 대표는 임기가 언제까지 가나요? 원래 2년 아닙니까? 2년 가나요? 88일. 아니 이준석 대표 88일인데 왜 안 물어봐요? 왜 88일이요? 62.8%잖아요. 88. 제가 8번입니다. 기호 8번. 잠깐 틈새로. 아니, 88년도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 지난번에 한창 싸울 때 말이 앙뜨완해 때 가지고 한창 그 싸우고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에 싸우고 그럴 일말 때 2초. 1월 말이었어요. 일말 그때가 2초. 그때 한창 싸울 때 근데 임기 못 채운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엄청 화가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이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사과해라 그랬대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 사과 안 합니다. 그게 뻗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방송국도 전화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제 해가지고 너 그만둬라 막 이랬는데도 결국 이제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화를 다시 한번 했는데 그때 또 이랬대요. 내가 정말 사과하기를 원하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야지 사과해라. 이제 그때도 그랬대. 그랬더니 한동훈이 딱 한 말이 있었대요. 내가 사과하면 탄핵인데 이랬대요. 왜요? 내가 사과하는 순간 너네들은 탄핵이야 이제 이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때 너네랑은 막가겠다.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 대표 될 때도 사실은 이 대통령 쪽이나 이 원희룡 뭐 나경원 이런 쪽하고 결국은 척을 완전히 졌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공소 취소 얘기하면서 그거 기소한 사람 대통령이잖아 이 말까지 사실은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동훈을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또 되게 의미가 있고 이것의 의미를 한동훈 쪽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는 흥미로웠는데 갑자기 아니 마무리가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김건희 컴마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근데 몇 월이에요? 그래서 컴마가? 아니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께 여쭤보려고요. 네, 저는 한동훈이 되는 걸 딱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한동훈하고 손잡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탄핵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한동훈 특검법 꺼내들지 않나요? 저쪽에서는 저쪽이 누구죠? 조국 혁신당. 아니 그 한동훈 특검법 이미 지금 한다고 아니, 지금 하고 그거를- 있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그럼 특검 세상이 되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네. 노영희 변호사 할 일 저를 생기는 추천 거 좀 아니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저를 그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아무 특검이나 넣어주세요. 저는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탄핵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은 국힘이 허물어져야 돼요. 맞아요. 국힘 지지자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4%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네. 이거는 왜 오른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저런 변수인데 이번에 원전 체코 수출한 거게 이제 덤핑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가격을 너무 해도 너무 9월달에 체코 가신다며. 너무 네. 했더라고요. 아 9월 때 체코가 네, 체코 간대요. 9월달에 대통령. 네. 뽑고. 국힘 그 협의회장들은 동네마다 써붙였잖아요. 그렇지. 원전 수출. 그게 왜 붙였겠어요. 네. 정말 저지할래도 저지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뚝을 이번에 원전 수주했다고 일단 막은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게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9월에 체코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덤핑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번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 그 기술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문제가 미국과 해결돼야 그렇죠. 돼요. 미국에서 좀 또 들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네. 고생만 열나 하고 돈을 하나도 안 벌 수도 있어서 맞아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지하는 거고. 저는 저들이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계속하는 이유.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이 버티는 걸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이 범죄자잖아.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결국 신기루인데 검찰권과 사법부 일부를 무슨 방식으로든지 장악하고 있어서 요거 이제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선거가 중요해요. 네. 9월달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하나 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일단 그게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선동적인 의미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산법 핵심은 위반이니까. 예. 그 박근혜가 탄핵될 때 지지율이 추락하는 거 보면 20%까지는 버틸라고 막 해요. 14%딱 되니까 확 포기하죠. 예, 무너졌거든요. 그때 가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 단속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진숙을 탄핵하는 거.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 이진숙이 사실은 여기서 이진숙을 탄핵하고 안 하고는 되게 중요하죠. 이거. MBC의 이후에 저들의 장악 과정에서 내부 투쟁에
어마어마한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론을 마지막 보루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진숙이 네. 되면 그러면 편하게 그분들은 그냥 지금 하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아니요. 할 수가 있는 거 이진숙이 아니에요? 되면 네. 되면 더 망가져. 아니 이진숙이 되면 네. 민주당이 탄핵을 해요. 잘못을 할 경우. 네. 그러면 곧 탄핵하고 이진숙이 없는 상태에서 MBC는 새로 임명된 박문진 이사들이 사장을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장을 이 일 잘하는 사장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2, 3개월 후에 사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KBS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도 안 싸우고 박민을 무혈 입성하게 만드니까 내부에서 무슨 문제 제기라도 안 먹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방송 그 KBS에 있는 1, 2, 3노조가 어쨌든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긴 내더라고요, 이제는. KBS가요? 예. 이제 한 목소리 낸대요. 예. 이제는. 네, 앞으로 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의미는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늘 21대 민주당이 뭐 했냐예요. 22대 들어와서 민주당은 정말 각 상임위가 할 역할을 너무 잘하고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응답을 시민사회와 뜻있는 언론인들이 해야 될 해줘야죠. 차례라는 거예요. 해줘야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야, 역시 구력은 진짜 속일 수가 없네요. 최민희 위원장님. 제가 방구를 좀 낍니다. 방구력.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웃기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오시기 전에 시간 다 돼서 이제 그만둬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정치 입문했나요? 얘기까지 사실 아까 하던 그 얘기 중이었었어요. 좀 해주세요. 예, 요 얘기만 마저 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변호사를 이제 한 10년 동안 하다가 그러니까 왜 치과 의사 하다 갑자기 변호사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네, 네. 돈도 잘 벌었죠. 네. 머리 좋은 거 자랑하려고 그랬지 그때. 아니요. 부모님이 이제 의사 되라고 해서 부모님 뜻을 따랐다가 제 어릴 때 꿈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대로 아무런 도전도 안 하고 죽는 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자. 말 잘 듣는 이래가지고 착한 딸이 일단 내 의사 네, 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나이 하겠다. 들고 이제 결혼하고 이러니까 부모님 이제 뜻은 이뤄줬으니까. 손을 들어줬으니까 한번 좀 도전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열심히 했더니 됐어. 네, 됐습니다. 그때 300명 시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500명이었어요. 500명 시대. 네, 네. 그래서 뭐 변호사가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는데 변호사 초기에 제가 그 혈우병 아이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사건을 제가 선임을 했어요. 그 설득을 해서 제가 맡겠다 해가지고 근데 한 수십 명이 그 혈우병 치료제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 소송을 제가 한 10년간 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랑 맞서서 와, 싸워가지고 대단한데. 그 상대가 뭐 그대로 폼에 정관에 뭐 이런 그런 분들이랑 맞서면서 10년간 싸워서 이겼어요? 결국은 승리를 했는데 승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변호사 한 명이 세상을 바꾸고 도와주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정치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보태주고 싶다. 약자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정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변호사가 되고 그때는 최초의 뭐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언론에 관심도 많이 받고 정치권에 이 영입 제의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막 영입하겠다고 뭐 오면 뭐 비례주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데. 안 했는데 10년간 그 싸우다 보니 아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18대 때 민주당의 문을 두드려. 본인이 하겠다고 한 제가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그 공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가 들고 접수를 했죠. 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운 좋게 시험도 안 쳤는데 어쨌든 비례대표에 합격을 했습니다. 야, 진짜 세 분 다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멋진 여성 의원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잘하라고 채찍질도 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칭찬하고 끝까지 한번 밀어줍시다. 저는 정말 이 밀어줍시다. 네, 잘 돼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이분들은 파이팅.
딴 데 한눈도 안 팔고 부정부패 이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후원의 그 후원금 후원금 계좌 불러요. 아까 불렀는데 또 불러줘야 되겠다. 네. 아니 얼마나 아니 전현희 의원만 불러요. 아니 아까 셋 다 불렀어. 다시 불러줄게요. 네, 여러분 후원 계좌가 아직 안 찼답니다. 오늘 사실은 안 찬 정도가 슈퍼챗도 하나도 안 왔어요. 네, 슈퍼챗도 한 개도 안 왔어요 오늘도. 아니 어려우신가?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지금. 어제 다들 많이 싸서 나오세요. 그럴 거예요. 네. 어제. 아. 어제 정청래 의원하고 양문석 의원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하지 마세요. 채워주고. 왜냐면 우리 뭐 방송 보는 분들만 무슨 죄야. 맨날 맞아요, 우리도 사실 맞아요, 형편도 맞아요. 어려운데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합시다. 그 내가 불러내 줄게요. 국민은행 최민희 후원이고요. 4372001-04-3504112 4372001-04-3504112 최민희 후원의 국민은행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은요.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농협계좌 301-0339-8551-81 아 정말 길다 다들. 전현희 의원의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 다시 농협 301-0343-8643-91 전현희 후원의 계좌입니다. 새날도 여러분들 가입을 원합니다. 1877-0629 1877-0629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4월의 봄 32번째 시간은요. 이진숙 청문회 전야제로 시작을 했다가 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딴 데선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까지 다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뜻깊은 하루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내일 이 청문회에서 힘써야 될 두 분 그리고 26일 또 청문회 하셔야 될 이 한 분, 이 세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문회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